자,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 교과서 57쪽에 있는 건조지리 여행부터 이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조기후지역 하면은 우리가 바로 여기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사막을 가장 많이 떠올릴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이 1학년 때 배웠을 텐데요. 한번 간단하게 기본적인 것을 이야기를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건조기후 라고 한다면 연강 수량이 몇 미리를 넘지 않을 때 바로 건조기후라고 했냐면 500ml를 넘지 않을 때 건조기후라고 합니다. 이제 케펜의 기후 구분에 따르면 자, 근데 이 건조기후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사막과 스텝이라는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사막 같은 경우에는 강수량이 0에서 250ml 사이가 되겠고요. 스텝은 연 강수량이 250에서 500ml 사이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스텝 지역이 비가 조금은 더 내리는 지역이 되겠고요. 사막 같은 경우에는 비가 강수량이 더 많이 내리지 않는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식생이 거의 존재하지 않아서 사막이라고 불리우는 식생이 살기 어려운 지역이 만들어지고요. 스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원이라고 해서 키가 작은 풀들이 자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스텝에서는요, 나무는 자라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비가 어느 정도 내리고 있어서 풀은 잘 자랄 수 있다라고 해요. 대표적인 지역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몽골과 같은 나라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 몽골에서는 이런 풀밭, 초원이 펼쳐져 있는 모습, 그리고 그 초원 상에서 양이나 여러 가지 가축들을 기르는 모습들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건조기후의 기본적인 내용들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이제 건조지리 여행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위쪽의 사진은요, 여기서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아랍에미레이트의 리와 사막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사막 한가운데 지금 아래쪽에 보시면 마을, 어떻게 생각하면 도시가 하나 만들어져 있는데 이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낮은 지역. 사진상으로 봐도 뒤쪽이 훨씬 높아 보이잖아요. 이 낮은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곳에는 아마도 물을 구할 수 있는 오아시스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오아시스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모습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책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건조지리 여행은 모든 기후대 중에서 가장 삭막하면서도 역동적인 지구 경관을 즐길 수 있는 여행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삭막하다라는 건 말 그대로 아무런 생물들, 동식물들 이런 것들을 쉽게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삭막하다라는 단어가 붙을 텐데요. 동시에 역동적인 지구 경관이라고 되어 있어요. 역동적이라고 하는 건 변화하는 모습을 시시각각으로 확인할 수 있다라는 측면이 될 겁니다. 실제로 식생이 자라고 있는 지역에서는 침식 운반 퇴적이 눈에 띄게 나타나진 않지만 이렇게 사막 지역처럼 건조한 지역처럼 식생이 자라지 않는 곳에서는 비나 혹은 바람이 불게 된다라면 변화하는 모습을 시시각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역동적인 지구 경관을 즐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고요. 건조기후대에서는 식생의 방해 없이 지표면을 제대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뭔가 덮어져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맨 땅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건조기후는 건조의 정도에 따라서 사막과 스텝, 초원으로 나눌 수 있다. 자, 사막과 스텝으로 이야기하는 거 앞서 설명을 했고요. 지구에서 건조기후가 차지하는 면적은 전체 육지의 30% 정도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혹시 저번 시간에 열대기후를 확인을 할 때 열대기후가 전체 육지 면적의 몇 %라고 배우셨을까요? 40%. 그럼 건조와 열대 지역을 합치면 무려 70% 지역이 됩니다. 이렇게 넓은 건조기후 지역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자,
옆에 박스 네모에 보시면 우리가 건조기후지역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을 간단하게 적어놨습니다. 첫 번째는 건조식생. 자, 이런 건조한 기후지역에서도 누군가는 자라고 있다. 이런 건조식생. 그다음 두 번째, 척박한 토양. 모래사막을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모래사막에서 무엇인가를 기르기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당연히 어렵겠죠. 그래서 척박한 토양, 그리고 일교차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건조기후 지역의 일교차는 매우 크게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해가 뜨기 전이라 그러면 애는 열을 다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온도가 매우 낮고요. 반대로 해가 뜨게 되면 점점 태양빛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서 이제 과학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려면 비열이라는 내용이 나오겠지요. 비열이 작으면 온도의 변화가 크다. 이제 모래와 같은 아이들은 비열이 작습니다. 참고로 물은 상대적으로 비열이 크고요. 그래서 비열이 작은 모래가 주로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무엇이? 온도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볼 수 있는 것 중에 이제 일교차, 그에 따라서 전통 의복의 특징들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기본적으로 이 지역의 전통의 의복 같은 경우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감싸는 의복이 나타납니다. 이런 의복을 이제 차도르라는 형태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온몸을 감싸는 건 누가 생각할 때는 낮에 그렇게 더운데 왜 그렇게 긴 옷을 입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 낮의 더위뿐만 아니라 밤에 추위까지도 생각을 하는 거죠. 고려하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서는 식생이 자라고 있지 않아서 바람이 불게 되면 모래 폭풍이 일어나게 됩니다. 모래먼지가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래가 날아오게 되면 피부를 때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긴 형태의 옷을 입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재질의 그 긴 옷이라기보다는 조금은 바람이 통하는 통풍이 되는 약간의 시스루 형태의 그런 옷 재질로 이제 시폰 재질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겠죠. 이런 특징이 나타나겠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종교적인 이유까지 가미가 되어서 신체를 드러내는 걸 금기시한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긴 옷을 입었다라고 여러분이 조금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통 가옥 구조는요, 두 지역으로 나누어져요. 이 사막 지역과 스텝 지역. 이제 사막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건축물이 재료가 될 수 있는 재료가 많지는 않습니다. 눈을 뜨고 둘러보아도 주로 볼 수 있는 건 모래, 흙, 이거밖에 없어요. 오아시스 주변으로 가야 그나마 나무를 조금 볼 수 있습니다. 나무가 그렇게 흔하진 않기 때문에 가옥의 주 재료로 사용할 수는 없는 거죠. 대신 흙이 매우 넓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 많은 흙을 가지고 집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건조 기후 지역 중에서도 사막은요, 흑벽돌집이 나타나요. 흑벽돌집. 모습은 바로 위에 있는 이런 모습이 된다라고 여러분이 상상 혹은 눈으로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스텝 같은 경우는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풀이 자랍니다. 우리가 풀로 집을 짓기는 조금은 어렵잖아요. 대신 이 풀들이 많이 자라고 있어서 몽골에서 가축을 사육을 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 가축들이 풀을 다 먹어버리면 풀이 사라지겠죠. 그래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동을 하면서 가축을 기르는 걸 유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가축을 많이 기르다 보니까 그 가축에서부터 나오는
가죽을 이용해서 집을 짓게 됩니다. 물론 이제 뼈대는 주변에서 이따금씩 구할 수 있는 나무를 가지고 뼈대를 세우고요. 그리고 가죽을 이용해서 주변을 둘러싸아 집을 만드는 거죠. 그게 여러분 책 아래쪽에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몽골 초원의 모습입니다. 실제 이 몽골 초원의 모습을 보시면 알겠지만 집이 하나 있는데 이동식 가옥이죠. 이동식 천막 이런 것들을 게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드넓은 초원입니다. 나무가 거의 없지요. 그리고 가축을 기르는 모습에서 이게 바로 유목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사막, 초원, 방목, 오아시스 농업. 자, 방목은 이런 풀밭에서 가축을 놓고 기르는 거라고 생각을 하자면, 오아시스 농업은 오아시스 근처에서 물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거, 농업을 하는 거, 이게 이제 바로 오아시스 농업이 되겠고요. 일반적으로 이 오아시스 근처에서 제일 많이 기르는 게 대추야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자 나무에서 대추처럼 생긴 맛있는 과일이 나온다라고 해요. 참고로 여기 위쪽에 있었던 여기 리우아 사막 같은 경우에는요, 아랍에미레이트 수도인 아부다비에서 한 남쪽으로 25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붉은색 사막이라고 합니다. 붉은 사막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사막을 체험할 수 있는 익스트림 스포츠 프로그램이 잘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 가보면은 그 샌드보딩 혹시 들어보신 적 있을까요? 샌드보딩, 모래에서 보드 타는 거 실제로 경험을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여러분이 혹시나 나중에 가보실 일이 있다라면 한번 경험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아타카마 사막 여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아타카마는요, 여기서 적어진 것처럼 칠레 북서부에 있는 사막 이름입니다. 실질적으로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남아메리카 대륙이 이렇게 있었을 때 꺾어지는 곳 바로 옆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칠레의 아타카마 사막인데요. 내용을 한번 보시면, 매우 건조하고 메마른 땅이다. 사하라 사막과 같은 모래 언덕도 보이지 않는다. 스타워즈라는 미국의 공상과학 영화를 이곳에서도 찍었다고 한다. 달의 계곡이라는 말에서 풍기듯 온통 외계에 온 듯한 느낌이다. 이렇게 황량할 수 있을까? 바람이 몰아치면 흙먼지가 얼굴을 때린다. 이 아타카마 사막 한복판에 산페드로 데 아카타마라는 오아시스 마을이 있다. 오아시스 마을이 있대요. 이 오아시스는 아타카마 사막을 세계적으로 유명한 휴양지로 만든 관광 마을이다. 마을 곳곳이 진흙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막에서 건축 재료를 얻었기 때문이다. 사막이라고 하지만 습도는 거의 없어. 자, 습도는 거의 없어. 그늘에 들어가면 서늘한 느낌마저 든다. 그러니까 의외로 조금 신기한 거죠. 11월 중순에 봄날 새벽은 일교차가 너무 커. 자, 일교차가 너무 커. 이가 떨릴 정도로 춥다. 그러니까 아침에 새벽에는 추워요. 그리고 사막 곳곳이 하얀 소금으로 덮여 있다. 에메랄드빛 호수도 장관이다. 물맛을 보니 엄청 짜다. 염수호 속에서 홍학들이 춤을 추고 있다.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곳도 있다는 이곳에 이런 호수가 있다니 놀라울 뿐이다. 이 호수의 물은 해발 5,000m가 넘는 안데스 산지의 만년설이 녹은 물이 땅속으로 이동해 공급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아타카마 사막에는 간헐천도 있다. 자, 간헐천 혹시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이 간헐천이 있다라는 건 여기도 바로 화산지대에 속한다 라는 걸 여러분이 같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안데스 산지 때문이다. 세계 최대의 활화산지대인 안데스 산지는 남아메리카판과 태평양판이 부딪히는 접경지대에 위치한다. 그래서 지진도 자주 일어난다. 아타카마 사막 뒤쪽에 리칸카브루 화산이 우뚝 서 있다. 지구에서 가장 건조한 사막이라는 아타카마 사막에 여행 계획을 세워 꼭 한번 가보자.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옆에 보시면 간헐천, 염수호, 산페드로 데 아타카마 기념품 가게 등 다양한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아래쪽에 있는 사진처럼 정말 아무런 식생을 찾아볼래야 볼 수 없는 황량한 사막이 하나 보이실 겁니다. 이게 칠레의 아타카마 사막의 모습이에요.
선생님은 이제 세계지리 수업을 할 때 이 아타카마 사막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안타까운 사막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막에서는 무려 13년 동안 강수량이 0이었었다라고도 합니다. 근데 그만큼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았었던 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곳이 이제 매우 유명하기도 하고요. 여기에서는 이런 건조함 때문에 몇 천 년 전에 죽은 동물과 식물들이 부패하지 않고 햇볕에 구워진 채로 남아 있다라고도 합니다. 정말 신기할 정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염수호 같은 경우에는요, 위쪽에서도 있었던 이런 염수호 같은 경우에는요, 같은 말로 이제 뭐 함수호 혹은 염호라고도 하는데요. 이 지역에서는 그 물 1리터, 자, 염수호가 되기 위해서는 참고로 물 1리터에 무기염류량이 우리가 말하는 보통 이제 소금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무기염류량이 500mg 이상 있을 때 염수호, 염호, 함수호라고도 부른다라고 합니다. 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는 뭐 사해, 뭐 그레이트 솔트,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런 아타카마에서도 이런 염소를 볼 수 있고요. 심지어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면 이 칠레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 위쪽에 볼리비아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이 볼리비아 같은 경우에는 우유니 소금 사막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서도 이제 소금 사막, 염수호, 비가 오게 되면 염수호가 나타나는 모습까지도 우리는 구경을 하고 즐길 수 있습니다. 나중에 여행을 가신다라면 여러분이 정말 다양한 모습들을 볼 수 있겠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중국의 이제 투르판 여행이라고 해서요. 위쪽에 사진을 보시면 중국 투르판 분지, 투르판 시자, 포도를 건조하는 지역, 주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투르판이 위치한 곳은 중국에서도 내륙 한복판에 있는 곳인데요. 이곳에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 책에 이제 보시면 여러분이 확인을 할 텐데요. 지구에서 제일 높은 곳은 히말라야 산맥에서도 에베레스트 산 8,848 혹은 8,850m 이렇게 높다라고 하죠. 제일 깊은 곳은 필리핀 해의 마리아나 해구입니다. 무려 11,000m 이상, 11,000m 가까이 바닷속 깊은 곳에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일 낮은 땅은 어디인가? 중국의 투르판이다. 중국 두낭에서 우르무치로 향하는 실크로드 길목에 있는 투르판은 해발 고도가 해수면 및 400m. 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해수면이 이거다. 라면 이 지역은 그것보다 약 400m 낮은 지역에 있다라는 거죠. 이게 400m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이 바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주변이 산이 이렇게 있겠죠. 육지가 이렇게 있고 바다가 이렇게 있다라면 여기는 400m 아래쪽에 있는 곳. 참고입니다.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지역을 분지라고 합니다. 분지. 투르판은 매우 건조해 서리가 내리지 않는 날이 1년 중 270일에 달하며 서리가 내리려면 결국은 대기 중에 수증기가 있어야 되는데 서리가 내리지 않는다? 즉 대기 중에 수증기가 없다? 건조하다라는 거죠. 한여름 최고 기온이 약 50도, 연간 일조 시간이 약 3200시간 되는 곳입니다. 와, 3200시간?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이 한번 계산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곳은 포도 등 과일 농사에 유리하고, 자, 과일 농사라는 거는 결국 비를 많이 받지 않는 대신 햇빛을 많이 받는 지역에서 과일의 당도가 더욱더 높아지기 때문에 과일 농사는 비가 많이 내리지 않는 지역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과일 농사에 유리하고, 과일은 세계적으로 당도가 높기로 유명하다. 우르무치로 향하는 실크로드 여행 중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니 한번 가보도록 하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참고로 옆에서 그러니까 카레즈, 커널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각각의 지역에서 부르는 이름이 달라요. 뭐 이렇게 카레즈, 커널징도 있지만 포가라, 카나트 라는 단어로도 부르는 것들도 있습니다. 결국은 지하 관계 수로라는 거. 자, 이거는 지하 관계 수로. 왜 건조 지역에서는 이렇게 지하 관계 수로를 만들어내느냐? 이거와 같이. 여기는 이제 땅속 이제 지하 관계 수로를 연결하기 위해서 이제 땅 속에 이제 물을 그러니까 길을 만들어 준 건데요. 땅 밖에 만약에 물길이 이렇게 흘러간다. 라면은 여기는 매우 건조한 지역입니다. 그러면 물이 다 무엇이 돼버리기 때문에
증발이 되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물기를 땅 속으로 냈다라고 합니다. 즉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요. 이런 지역에서는 하천이 흐르는 흔적만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제 그거는 와디라고 해서 건천, 말라버린 하천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부분은 세계지리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까지는 확인하지 않으셔도 큰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기본적인 내용은 우선 설명을 해 드렸고요. 다시 이제 수업 이거 마치고 다시 한 번 더 온라인에서 요 건조지리와 관련된 내용들, 중요한 부분들 다시 한 번 더 짚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바로 이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